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침대 위에서 유독 적극적인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당신의 애착 유형. 모든 사람의 연애 유형은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세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애착 유형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 방식을 결정짓는 특성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연애를 할 때 얼마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의 애착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불안형 애착 유형. 불안형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왜 답장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들은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간혹 예감이 적중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잘 휘말리고 기분도 잘 상해요. 또한 불안형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데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추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제 와서 연락을 하다니 안 받아. 그런데 상대방은 자다가 일어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걸 보고 전화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으면서 연인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거나 연인이 자신에게 해준 만큼 딱 되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이별로 연인을 협박하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자기 기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회피형 애착 유형.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연인과 가까워질수록 관계에 더 얽매이고 자신의 영역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형은 원나잇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요. 이들은 상대와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면 자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다가도 그 사람과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면 갑자기 호감이 줄어든다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이상형을 설정해놓고 현재의 연인과 비교해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줄이려는 행동을 하죠. 물론 자기는 이런 현상이 자기 애착 유형 때문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요. 세 번째, 안정형 애착 유형. 이 유형이 안정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연인에게 집착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아요. 또한 친밀감을 불편해하지도 않아서 연인과의 친밀감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나 연인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쉽게 잃지 않아요. 심한 감정 기복을 겪는 일도 많지 않고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도 쉽게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연인과 다투더라도 쉽게 상처를 주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은 없답니다. 그보다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에 따라 자기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유연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능숙하죠. 연인이 이 애착형을 알고 있으면 평소 두 사람이 왜 싸우는지 물론 그 해결책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 성향까지도 알 수 있었답니다. 불안형, 잠자리 해야 되겠지?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교수가 49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애착 유형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에 따라 잠자리 성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먼저 불안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자주 불안해하기 때문에 연애에 늘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입니다.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애인이 싫어하거나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이런 불안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불안형, 잠자리 빈도, 적극성, 또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죠? 별 5개에서 거의 5개로 나타났어요. 불안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했고 잠자리 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컸다고 합니다. 이는 잠자리를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애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잠자리를 하기도 했어요.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리를 통해서 상대와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했던 거죠. 또 불안형 여자들은 썸 상대나 애인이 나랑 잘래? 하고 물어봤을 때 별로 끌리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절을 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차마 이야기를 못했던 거죠.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하는 이유가 조금은 슬프네요. 회피형, 별로 안 땡겨. 이번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애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제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깊고 진한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과 정서적 거리를 둬야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죠. 그럼 회피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회피형, 잠자리 빈도는 5점 만점에 2점, 적극성은 1점, 상대에 대한 애정은 2점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회피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훨씬 가끔 했고 그 적극성도 훨씬 낮은 편이었어요. 회피형은 잠자리를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곤 해요. 내 몸과 마음속을 상대에게 내어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싫어하는 회피형이 별로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정을 섞지 않고 그냥 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는 연인이니까 한다고 할까요? 당연히 적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해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들만큼 자주 하지 못할 거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 애착 유형에 숨겨진 특성들이 단순히 연애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군요. 다시 한번 당신과 애인의 애착 유형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착 유형의 비율은 안정형이 50%, 불안형 30%, 회피형이 20%라고 합니다.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 같은 연애의 사소한 영역부터 연인과의 갈등 관리,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알고 이런 유형끼리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정형과 불안형이 사귈 경우 불안형 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지 알면 더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강한 불안형이나 강한 회피형이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바뀌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안정형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침대 위에서 유독 적극적인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